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베란다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김정옥은 얇은 카디건을 여며 입으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훈이와 소연이에게 보낸 메시지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은 지 벌써 사흘째였죠.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달만 35만 원씩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정옥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반 포기와 계란 2개, 그리고 며칠 전 할인마트에서 산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68살의 나이에 이런 궁핍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둘이 받는 연금으로 충분하지는 않아도 버틸만 했거든요. 하지만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점점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예전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지훈이와 소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두 아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나 함께 살 거죠? 어린 소연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그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지훈이는 강남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며 과장 직급까지 올라갔고, 소연이도 이혼했지만 치과 위생사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간단한 부탁조차 외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옥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소연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여보세요.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냉정한 소연이의 목소리가 정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자식들이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정옥만 가까이 있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지훈이나 소연이 중 한 명이라도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옥은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내일이면 아이들이 답장을 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아이들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의 생일인 11월 15일도 조용히 지나갔죠. 예전에는 소연이가 꼭 케이크라도 사들고 왔는데 올해는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정옥은 아침부터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메시지가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통신사에서 보낸 요금 안내 문자와 보험 광고만 가득했어요. 정옥아, 뭐하고 있어? 옆집 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말순이는 손에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죠. 아이고, 말순이 언니. 이런 걸 왜? 뭘 김치 좀 담궜는데 혼자 다 먹기 많아서. 들어가도 돼? 말순이는 정옥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해.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정옥은 얼버무렸지만 말순이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입맛이 없긴. 돈이 없는 거지, 뭘. 애들한테 연락해봤어? 연락을 안 받아요.
읽음 표시도 안 뜨고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는 정욱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애들 키울 때부터 너무 다 해주지 말라고. 지금 봐. 엄마가 굶어 죽어도 모를 애들이 됐잖아. 그래도 제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해? 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없어도 잘만 살고 있잖아. 오히려 너만 불쌍하게 됐고. 말순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욱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정욱은 소연이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리고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이번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1시간 뒤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엄마도 좀 자립하세요. 이제 68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정욱은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립하라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자립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욱의 마음도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모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는데 자신의 집만 차갑고 외로워 보였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이번 달 요금을 내지 못하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었어요. 가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욱은 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말순이의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말순이 언니, 저예요. 정욱아. 들어와. 말순이는 정욱의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눈치챘어요. 밤새 못 잤구나. 뭔 일 있었어? 정욱은 소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말순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자립하라고? 이 몰상식한 것들이.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는 정욱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욱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 집 얼마나 돼? 집이요? 시세가 6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됐잖아. 팔아. 뭐라고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가. 그럼 당분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하지만 이 집은 애들이 물려받을 거면 지금이라도 도와주겠지. 안 그래? 집 한 채 남기려고 굶어 죽을 거야? 말순이의 말이 정국을 찔렀어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욱아, 나도 작년에 아들한테 실망 많이 했어. 캐나다에서 잘 산다고 하더니 내가 수술한다니까 엄마 의료보험 있잖아요래. 그때 깨달았지. 애들은 이미 날 떠났구나. 말순이의 얘기를 들으며 정욱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 집에 매달려 있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오후 정욱은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매매하실 집이 어디신가요? 저희 아파트인데. 한마음 아파트 3층이에요. 아, 거기 요즘 시세 좋아요.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중개사의 말에 정욱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럼 팔고 나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요즘 전세도 많이 올랐는데.
작은 투룸 정도면 전세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월세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실 거예요. 계산해 보니 집을 팔면 당분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옥은 지훈이와 소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애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 생각이야. 너희들도 바쁘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 보자. 이번에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은 왜 팔아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부담 줄 수도 없고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도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소연이의 답장도 비슷했어요. 엄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집은 우리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정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연락도 안 받더니 집 판다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그만 자식들에게 기댈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틀 뒤 정옥은 다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 왔어요.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결정하셨어요? 네, 팔기로 했어요. 중개사는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절차, 세금, 중개 수수료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같은 시세라면 한 달 안에는 충분히 팔릴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워낙 인기가 좋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아, 소연아, 엄마가 집 내놓기로 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거니?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벌써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마음에 들어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30년 넘게 살았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정옥은 쓸쓸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밤늦게 공부하던 지훈이의 방.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집 팔아요? 응, 내일 계약해. 잠깐만요, 엄마. 우리가 얘기 좀 해봐요.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지훈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한 달 넘게 연락해도 답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가 뭐야? 지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나중에 물려받을. 물려받을? 지훈아, 엄마가 굶어 죽어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터져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너만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들어? 35만 원도 못 줄 정도로 힘들면서 강남에서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단 집 파는 건 좀 미뤄주세요. 우리가 상의해 볼게요. 미룰 게 뭐 있어. 내 집인데 내가 처분하는 거지.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집 파세요? 응.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와서? 소연아, 엄마 생일도 까먹을 정도로 바쁜 내가.
소연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정옥은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수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해서 절차도 빨라질 것 같았어요. 정옥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지훈이와 소연이가 함께 와 있었어요. 둘 다 굳은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 계약했어요? 응, 다음 달에 잔금 받고 이사할 거야. 엄마, 소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집은 우리 거잖아요.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소연아, 너희는 손님이고 이 집은 내 거였어. 이제 그것도 끝났고. 지훈이와 소연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한테 상의는 해주셔야 했잖아요. 지훈이가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상해? 지훈아, 엄마가 몇 번을 연락했는데 상의를 언제 했어? 익십만 했으면서. 그건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엄마 생일도 까먹고 바빠서 굶는 엄마 메시지도 무시하고. 정옥의 말에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계속 굶고 살아? 우리가 앞으로는 도와드릴게요.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소연이의 말에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소연아, 엄마가 바보야? 집 팔기 전까지는 연락도 안 받더니 팔고 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 되려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들 마음속에는 엄마보다 집이 더 소중한 거야. 지훈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너무하세요. 우리가 언제 집이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엄마 사정은 몰라도 집 팔기 전까지는. 정옥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가시고?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갈 거야. 너희들끼리 잘 지내. 엄마. 두 아이는 동시에 소리쳤지만 정옥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앉아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지훈이와 소연이가 서로 원망하는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오빠, 이거 다 오빠 때문이야. 엄마 연락 올 때 답이라도 했어야지. 나 때문? 너도 마찬가지잖아. 생일 축하 메시지도 안 보냈으면서. 그래도 오빠가 형이니까 먼저 챙겨야 했잖아. 정옥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단톡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말순이와 몇몇 이웃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옥이 새로 구한 곳은 근처 작은 원룸이었어요. 전세 2억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가는 조건이었죠. 정옥아, 이 정도면 괜찮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말순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저도 만족해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정옥은 옛집에서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집 첫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집값에서 새 집 전세금을 뺀 돈이 통장에 3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보니 지훈이와 소연이로부터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말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새 집에서 첫날 밤 잘 보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정옥아. 이제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정옥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정옥은 나름대로 아늑하게 꾸며놨어요. 새로 산 작은 식탁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죠. 며칠 전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인 김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간호사 경력이 있으시니까 어르신들이 정옥 씨를 많이 좋아하세요. 혈압 재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옥은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독거노인분들의 건강 체크를 도와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어머, 정옥 씨. 오늘도 왔네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씨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혈압을 재면서 정옥은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얘기가 나오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바쁘다고 연락을 잘 안 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저도 비슷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으며 정옥은 생각했어요. 자신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강의실에서 유튜브 사용법을 배웠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차근차근 알려줬죠. 어르신, 검색창에 보고 싶은 영상 제목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정말 잘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도 올려볼까?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유튜브를 켜고 영상 만들기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정옥은 용기를 내어 첫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목은 집 팔고 행복해진 68세 여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정옥이라고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저는 올해 68살이고 얼마 전에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았어요. 이유는 자식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서였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혼자구나. 영상은 10분 정도였어요. 집을 판 과정,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마음가짐까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옥은 떨렸어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섰어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위로가 됩니다.
정옥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자식들이 너무하네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물론 곱지 않은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였어요. 정옥은 두 번째 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혼자 사는 68세의 하루라는 제목으로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모습, 혼자 요리해 먹는 모습, 동네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누군가는 저보고 불쌍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지금이 좋아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후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옥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다니 말이에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아들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정옥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70살인데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정옥님이 부러워요. 우리 어머니도 정옥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정옥은 댓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댓글도 달아줬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용기 내세요.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정옥 씨,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요? 어르신이? 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옥은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네요. 대단하세요. 저도 신기해요.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네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자식에게 실망한 부모들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이에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카메라를 보며 정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어요. 자식들한테 실망했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옥은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살았듯이 이제 아이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올리고 나니 더 많은 반응이 왔어요. 특히 자식 입장에서 쓴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나 봐요. 반성하게 되네요. 정옥님 말씀 듣고 오늘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정옥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유튜브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옥은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쉽게 답장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나 봐요. 저도 혼자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죠. 엄마가 집 팔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재산 생각부터 났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해요. 정옥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바로 답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영상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힘들다는 연락에도 답하지 않고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정옥은 두 아이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5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정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아직은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용서는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 마지막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정옥의 유튜브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며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거든요. 요즘 정옥의 하루는 바빠졌어요.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며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죠. 정옥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마트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정옥은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동네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작지만 자신만의 수입도 생겼거든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저녁에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리는 영상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집 청소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쾌적해져요. 정옥의 영상은 단순했어요. 거창한 편집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죠. 그냥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솔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소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연아, 엄마 여기서 일하세요? 응, 얼마 전부터.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달라지려고 노력할게요. 정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어요.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딸이었어요. 소연아, 엄마도 미안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지 못했구나. 두 사람은 마트 한 구석에서 조용히 껴안았어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훈훈하게 바라봤죠. 그 주말 정옥의 작은 원룸에 지훈이도 찾아왔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훈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렇지?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소연이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셋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연락드릴게요. 억지로 하지 마. 너희도 바쁜 거 알아.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옥은 웃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욱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아이들과 다시 만났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화해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멈추지는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그날은 정욱의 69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녁에 소연이와 지훈이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정욱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영상 마지막에 정욱은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말했죠. 가족은 피로 맺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늦은 나이란 없어요.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마쳤어요.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정욱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트에서의 작은 일, 복지관에서의 봉사, 유튜브를 통한 소통,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가족관계까지. 69살의 김정욱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